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경기지사 본 후보가 됨에 따라 자연스레 하남갑 지역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하남갑이 절대 만만한 지역구가 아니란 것인데 마침 추 장군의 바통을 이어받을 찰떡같은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가올 지선, 미니 총선이라 할 만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많은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는 추 장군님의 지역구 하남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참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게 하남갑은 감히 험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준분당급 험지라 보는데 가뜩이나 지난 총선에서 추미애 당시 후보가 국힘 후보를 상대로 약 1%차 신승을 거둔 바 있고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주축의 보수세가 상당한 곳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경기도임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구가 이 하남갑이라 할 수 있고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야말로 찰떡인 인물이 거론됐습니다. 바로 이광재 전 의원, 전 강원도지사입니다. JTBC 단독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의원을 하남갑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해 당 지도부의 한 인사가 지난 주말 이 전 의원과 직접 접촉해 출마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정청래 대표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광재 전 의원이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해 다소 거부감이 있으리란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부감이 오히려 하남갑이란 지역구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를테면 이광재 전 의원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과하게 친기업적이란 이미지가 있고 그 때문인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서 경제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전 의원은 경기도 내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분당갑에서 지난 총선 때부터 활동했습니다. 즉 정리해서 이번 보도처럼 정말로 이광재 전 의원이 하남갑에 전략 공천된다면 이번 공천의 콘셉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유권자의 물질적 욕망을 정확히 타겟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결정이 아주 탁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당이든 하남이든 보수세가 강한 신도시 유권자의 특징은 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실리,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은 이것이 거의 극에 달해서 문제인 지역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앞서 제가 하남을 준분당이라고 말했는데 이익에 민감한 유권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선 당색이 짙은 인물보다는 경제나 사람들의 욕망을 잘 긁어주는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광재는 그 콘셉트에 아주 잘 맞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광재 카드는 단순히 보수세가 제법 강한 하남갑을 타겟팅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했듯 선당 후사 모습으로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의 우상호 후보가 최종 결정됐지만 애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광재 전 의원의 선호도가 더 높았었습니다. 이광재 본인 입장에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갔어도 안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우 후보에게 깔끔하게 양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광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선 선당 후사 정신을 몸소 실천한 정치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하남갑은 만만한 지역이 아니기에 기회를 준다고 한들 받아먹을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당부터 하남까지 쉽지 않은 험지만 그것도 주는 대로 다 가는 이광재 전 의원이 더 대단한데 TMI로 이광재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분당에서 새벽 2시 취침, 새벽 5시 기상 선거운동이라는 초인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광재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래저래 쓴소리하기도 했고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것을 안 짚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마치 약속 대련처럼 쓴소리 후 얼마 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 경험도 있고 실용주의 경제 철학을 가진 이광재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번 전략공천 보도를 저는 의미있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모든 건 보도일 뿐이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이광재 전 의원 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으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우당탕탕 콩가루 국민의힘과 너무나 다른 행보라는 점에서 마음에 듭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과 경쟁하는 모양새인데 대표적으로 한동훈을 돕는 의원들을 단돌이 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초 무소속으로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폭망의 증거겠지만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망할 걸 알면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비단 이번 지선뿐 아니라 향후 있을 전당대회 국면에서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천 주장하는 의원이 김미애, 박수영, 서지영, 주진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자체만 가지고 지금 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돌아오는 게 대구 이진숙이거든요. 이진숙 후보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대구시장을 간다. 그랬을 때 부산에 있는 현역 의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TK 쪽에 다른 의원들도 이진숙을 지지할 수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처음부터 제명됐으니까 무소속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아직도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초장의 기강을 안 잡으면 나중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개파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주진우 의원의 행보를 의원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주시하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사실 예선에서 떨어진 게 한동훈 묻어서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에요. 박정주 쪽에서 세게 붙었거든요. 그걸 한 방 맞아본 거예요. 그때 대세 상승 쭉 갔으면 사실은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선 긋는 거에서 빨리 안 취하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한동훈 묻으면 끝나는구나. 네, 그래서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 처음으로 그 메시지 낸 거예요.